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요즘에 금값 엄청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고가 미술품도 엄청나게 전 세계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원래 보통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우리가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른다고 기존에 우리 상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걸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크게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 시장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주택 시장은 어떠할까? 미리 제가 한 문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자, 고가 미술품 금 왜 떨어지나? 그러면 집값은. 자, 우선 기사. 요즘에 부자들도 너도 나도 고가 미술품 팔아. 보통 이제 뭐 저런 부자는 표현할 필요 없죠. 집에 미술품 있으십니까? 벌써 고가 미술품 가진 분은 부자죠. 상당한 부자분들입니다. 즉 이런 금융위기 시에 요즘에 뭐 이렇게 금리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혜택을 볼 분들. 근데 그분들이 팔아요. 왜? 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사의 어떤 부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왜? 좀 읽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금융은 가치평가가 반드시 주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주식시장에 지금 어떤 큰 변동성, 폭락, 관계 있는 거 아니다. 심하게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위험을 회피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져 있다. 그런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도 예술금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즉 낮은 금리가 좋게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팔죠? 저 말들은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낮은 금리가 지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하고 연동됐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데 왜 팝니까? 거기다 우리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애호가라면, 이건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술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뭐 이제 고은이, 고객이니, 그래서 방고 작품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애호가로서 소장하고 계십니다. 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파실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애호가인데, 나 그림 좋아서 샀는데, 나 이 그림 살 정도로 돈 엄청 많은 부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자산이든, 아까 예술금융이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자본 중에서 애호가 말고 재테크, 즉 투자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즉 애호가 아니고 투자 입장에서 투입된 자본에 의한 미술품. 그게 구별이 된다는 거고. 그 미술품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건 뭐냐면 미술품 본연의 시장 특성.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원화, 우리나라 돈이 이제 외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트레이드 받아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체 트레이드 양 중에 대한민국의 한 2% 정도는 대한민국 원화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이제 트레이드 다니고 한 6위 정도 되는데 하여간 그건 의미 없다 치시고 하여간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받아주죠. 그런데 미술품은, 골드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작품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돈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그래서 본연의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능이라 해서. 그래서 원래 아까 말했던 예술금융에서 말하는 어떤 주식시장과 별도 분리된 것, 위험 회피, 그 다음에 금리가 좋게 작동하는 것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냐고요? 왜 저분들은 내놓냐 이거죠. 파는 이유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김병에 효자 없다. 투자성, 투기성으로 이 투입된 자본, 그림시장에 예술금융, 그분들 왜 살아있다 표현했냐고요? 이분들은 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오래전부터 보여왔고 많이 올랐죠. 우선은 다른 것들이 한번 파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도. 장기적 추세선은 여전히 오를 수도. 왜? 돈이 풀리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번 파도가 빡! 친다는 가정이 생기면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왜? 기인병이란 건 우리가 봤을 때 가족들이 보통 누구 하나 길게 오랜 기간 아프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고통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체 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한 번 정도는 빵! 공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화시켜서 그 한 번의 파고를 안전하게 버티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특성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골드로 가볼까요? 주식시장 폭락, 보다시피 금값도 급락. 우리가 예전에 항상 들어왔습니다. 불안시장 하면 안전자산 금으로 간다고. 근데 저것도 폭락. 왜? 골드는 기호품 아니다. 저거는 이제 애호가도 없어요. 있을 수 있나?
어떤 분은 금 좋아하시면 요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특성. 어디서든 통하죠. 어디서든. 즉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화는 받아주지 않지만 골드는 받아줍니다. 자, 근데 이 골드에 투자하는 게 꼭 개인이 아니거든요. 골드에도 골드 시장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펀드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투자성, 투기성, 자본. 이분들은 똑같습니다. 물론 안전자산이고 여전히 그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팔아치느냐고요? 파도. 긴 병에 효자 없다. 뭔가 고통이 불확실하고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집니다. 이게 왠지 내가 쇼텀이라면 팔 이유가 없죠. 이게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은 팔 이유가 없는데 길게 생각될 때 그러면 많은 시장의 어떤 플레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땐 파도가 한번 빡 옵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자기도 알아요. 다시 매입은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팔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쌀 때 사면 되는 거. 그러면 더욱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연의 시장성은 안 바뀌었는데 모두 다 생각하는 건 뭐냐.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의 파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볼까? 이건 이제 기업 관련 뉴스입니다. 보시면 경제 빙하기 대비해야 심한 내용이죠. 기업들도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 다 팝니다. 보시면 그래서 경제 빙하기 장기간을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어떤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 쪽에서 다들 가장 두려워한 건 이게 길게 갈 것 같다. 분명 나쁘지 않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뭐 외환 보유고부터 단기 채무 적은 것들 여러 가지 위해서 그런데 CDS 프리미엄 등급도 되게 낮고 역대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장기간이라는 뭐 아니면 장기간일 수도 있다 이 정도겠죠. 아직도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모든 거를 지금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애플. 제가 왜 이거 애플 검색했냐면 애플이 전 세계 1위 기업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근데 기사 제목이 애플인데도 불구하고 시총 457조 날라갔답니다. 위기의 애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쓸데없는 게 애플 걱정하는 것. 그 정도 애플은 강건한 기업. 그런데 그런 기업에도 지금 상황을 뭐로 쓰고 있냐면 위기의 애플. 왜? 단기간은 문제가 없죠. 스물스물 한 번에 확 오는 것보다 뭐죠? 긴 기간. 이걸 두려워합니다. 지금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단기간 위기에 매도할까? 지금 아까 이제 애플 얘기를 보셨잖아요. 애플도 그럼 세계 1위 기업도 지금 뭐 난리 아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건 뭔 말하는 거냐면 오늘 제가 이제 골드하고 고가 미술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 매도할까? 근데 이게 만약 단기간이면 부자들이잖아요. 금을 갖고 있고 고가 미술품을 집에 갖고 있는 뭐 집이 아니고 이제 미술관에 맡기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이런 분들이 단기간 위기라면 이걸 매도할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사고만 팔아도 뭐가 들죠? 수수료. 매매 거래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또 팔 때는 어떤 경우는 세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 때 또 돈이 됩니다. 자, 저게 단기간이라면 잠깐에 끝날 고통이라면 여러분 매도할까요? 부자들인데 금리도 떨어지는데 파도가 한 번 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기니까 고통이 기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망가져가는. 지금 빨리 그걸 청산해서 돈을 확보하고 다시 근데 그 돈이 다른 돈가 아니죠. 여전히 본연의 특성, 시장 특성, 고가 미술품, 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시 가겠죠. 단지 매입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고통이 올 거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불확실성하면서도 긴 기간이죠. 이게 좀 기간이 긴다는 거 알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우리만 끝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어떤 의료 단가 싸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인터넷에서 모바일리티, 핸드폰 연결돼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어떤 IT 연결되는 시스템도 없고 그 다음에 노숙자도 되게 많고 불법 체제도 되게 많고 미국, 유럽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게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지요. 백신은 분명히 만들겠죠. 그런데 그 백신이란 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 최소한 올해 넘어갈 건 상용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안 되길 바라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30% 미국이 떨어졌는데 뭐 2008년에 떨어져봐야 35%. 그러니까 뭐 한 40% 내외에서 왔다 갔다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반등하겠지. 근데 그건 주식시장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예측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죠. 그 이유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고 미술품까지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시장도 일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도 무작정 불안해할 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한국은 대출 규제를 미리 강하게 했죠. 그거는 사실 뭐냐면, 대출 규제는 금융시장과 부동시장 이렇게 결합되는 걸 서서히 분리시키는. 왜냐면 금리 영향을 많이 안 받잖아요. 우리 강남에 아파트 살 때 현금으로 사. 대출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덜 받거든요. 더군다나 그쪽은 그렇게 체력 강한 사람 위주로 가게 했잖아요. 정부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야, 만약에 대출 규제 없는 쪽, 그때 이건 단가가 또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버틸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대출 규제가 뭘 하냐, 이런 식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 대비, 주식시장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 춤을 춥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똑같이 파급이 엄청나다. 좀 생각을 버리시라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이건 동그라미, 이제 제가 X하고 동그라미 표현했는데, 중하층이 붕괴하면 지원책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속 강경하게만 갈 수도 없어요. 부동산 규제 자체도. 일부는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지원책이 만들어지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산업 전반 쪽, 애플 시총 1위인 전 세계 넘버원 기업, 애플이 저런 기사가 나올 정도 상황이라면 어딘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국가는 단방에 보약처럼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기간산업이라는데 뭐 여러 가지 항만 만들고 도로 만들고 철도, 토목국가 항상 비판해왔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자본이 풀리니까 이런 문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시장에서 동그라미, 어떤 투자나 투기 목적에서는 동그라미고, 좀 나쁘게 보는 거는. 자, 보시면 이제 자금이 경색됩니다. 누가? 돈 많은 분이? 아니요. 중하층이. 그분들이 되면 자산 던지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돈 없으면 보험 팔고, 차 팔고, 적금 깨고, 그 다음에 집 줄여갑니다. 집이 있는 분은 집 팝니다. 우리가 지금 풍선역과라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트레이드 된 부분,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한 물건들을 보면 많은 임대 사업자들, 임대법인들, 외지인들 거래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 50% 넘지 않습니다. 거래된 물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봐도 앞으로 나오기 힘들게 세금이나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죠. 그런데 외곽적으로 갈수록 원주민 비율,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자가를 하면서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랜만에 집값 올라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랜 기간 김병희 효자 없다니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분들은 체력도 약합니다. 던지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현금 필요하죠. 벌써 아우성들이죠. 아우성들. 그래서 체력이 강해진, 이제 체력이란 말은 어떤 자산시장에서 지금 사실 금리 떨어지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은 혜택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약한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 아실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 지표 나쁘지 않다. 이 말은 제가 왜 하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주택시장에 대한 일부 서울 지역의 일부 뭐 이런 몇몇 지역들은 솔직히 개인적, 물론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기적 변수란 건 무조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IT 발달,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바이러스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김병희 여자 없습니다. 많은 사회의 플레이어들이 망가져가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강한 파도가 온다. 이걸 걱정해서 파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코로나가 좀 상당한 기간, 올해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 그 1년이면 많은 중하층,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눈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파도는 눈덩이가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 기간에는 거기서 내가 좋고 나쁘고 우량하고 이런 거 따질 의미 없습니다. 제가 주택시장을 무조건 나쁘게, 이거 아닙니다. 자산 장기 지표는 저는 좋게 봅니다. 거기서 버틸 수 있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강하지 않다면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어떤 이제 시장 들어가려 할 때나 타이밍이나 보유나 방어 이런 걸 때 고민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분명히 뭐 올해를 그러면 버티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회복기에 돈 중하층이 문제가 뭐냐면 회복을 되게 느리게 합니다. 아니면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고요. 중소도시로 갈수록 체력이 되게 약하고 금융 시스템이 아래로 갈수록 지원을 안 해줍니다.
즉 회복이 대단히 더딜 수 있습니다. 장적 지표는 오케이. 근데 그 이득은,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들 고민하시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래저래 갑자기 고가 미술품에서 김병희 효자 없다로 끝냈습니다. 한 번에 파도가 온다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 다른 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